표죠. 우리가 먼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정규적인 학교에서는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이 있어야 좋은 학생들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라는 이 학교는요, 학생이 준비가 되어야 좋은 스승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그런 마인드로 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주도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 우리 퓨어 제품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리브퓨어 제품의 특징은 4P, 그죠? 네 가지 P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P는요, 퓨어, 순수하다는 거죠. 우리가 원료부터가 와일드 하베스트를 쓴다든지 이렇게 다른 회사와는 차별이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포텐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포텐이 터졌다, 뭐 포텐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전부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대로 섭취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효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프랙티컬, 굉장히 실용적인 겁니다. 실용적인 거. 우리의 제품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유즈를 하고 있고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는 우리의 약 한 50여 가지 제품들은 전부 어때요? 우리가 실용적입니다. 프랙티컬한 제품이다, 읽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 제품의 특징은요, PDR에 등재가 되어 있다.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참고로 보는 참고집이죠. 처방전에 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렇게 네 가지 4P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우리 퓨어에 대한 히스토리,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제품이 우리가 2008년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회사지만 2008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죠. 이 제품은 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쓰여졌던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요,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홈 뉴트리션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으로 출발이 되었죠. 이 홈 뉴트리션 클리닉을 창립하신 분은요, 로버트 린지 덩컨 박사입니다. 이 로버트 린지 덩컨 박사는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 쇼는 유명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뷰어를 가지고 있는 닥터 오즈 쇼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의 TV에서 하고 있는 건강방송이에요. 여기에 수백 차례 패널로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셨던 분이 로버트 린지 덩컨 박사입니다. 자, 그 이전에 이 린지 덩컨 박사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았냐면요,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를 히포크라테스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대체의학의 아버지, 자연치유학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버나드 젠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치유 학회를 최초로 설립하신 분이고요. 홍채학을 세계 최초로 정립을 하신 분이 바로 버나드 젠센 박사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홍채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버나드 젠센을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죠. 자연치유학이나 대체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은 이 버나드 젠센이라는 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버나드 젠센의 수제자이신 이 로버트 린지 덩컨 박사가 홈 뉴트리션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창립을 했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제품의 기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얼렁뚱땅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고 1985년, 그리고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버나드 젠센 박사에 의해서 생각이 되고 연구가 되어지고 로버트 린지 덩컨 박사에 의해서 R&D가 되어진 제품이 우리 리버퓨어의 제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품에 대해서만큼은요, 굉장히 차별력도 가지고 있고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될 만한 좋은 제품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미네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양소 두 가지를 꼽아라 하면 첫 번째 아연이고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연부터 조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원소 기호가 ZN이죠. 자, 이 아연은요, 200가지 효소의 보조 효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연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몸에 점막을 만드는 것도 아연이라는 물질이거든요. 그럼 이 점막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구강, 그다음 기도, 위, 장, 그다음에 어떤 뭐 자궁 할 것 없이 우리 몸에는 참 많은 점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을 만드는 물질이 바로 아연과 비타민 A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품 속에 아연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뮨 비타 플러스 있죠. 여기 하루 권장량에 200%가 들어 있으니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뮨 비타 플러스라는 제품을 많이 애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쭉 들여다보면요. 우리 이뮨 비타 플러스는 사실상 명실공히 우리 제품 중에요. 매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도 무방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뮨 비타 플러스에 대한 진가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뮨 비타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양소를 이야기하면서 더러더러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막을 만드는 물질이 아연과 비타민 A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연이 당연히 아연이 부족하면요 점막 기능이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점막 기능이 약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막이 약하게 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물망이 느슨해지겠죠. 그 속으로 세균이 침투한다. 그래서 면역 기전이 약해진다. 자, 그리고 감기가 잘 온다. 그래서 나는 평상시 굉장히 환절기가 오고 그러면 감기에 잘 노출이 되는 그런 타입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뮨 비타 플러스를 조금 넉넉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꾸준히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연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세포 분화에도 아연이 필요하죠. 세포를 분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 성장 발육기에 굉장히 숨어 있는 키를 찾아줄 수 있는 영양소가 아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요.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아토피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들이 나오죠. 이 아토피도 마찬가지로 이 아연이라는 미네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세포를 빨리 분할을 시키고 턴오버를 시키고 떨어져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아연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연과 비타민 A는 여드름 개선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 중에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시는 친구가 있다면 물론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에서부터의 변화죠. 아연과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를 시켜주시면 훨씬 더 여드름이 개선되는 그 속도가 증진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연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우리 몸의 몸세포 DNA 있죠. DNA. DNA는 활성산소나 유해산소에 의해서 고장이 나고 공격을 받습니다. 하루에도 우리 세포 DNA가요.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는 횟수가 약 50만 번입니다. 50만 번.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 이게 프리 레디컬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해산소에 의해서 고장이 나게 되면요. 이게 우리 몸이 산화, 늙어지고 고장이 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DNA가 50만 번 공격을 받으니 DNA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우리 세포 DNA 속으로 입력이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세포가 죽어야 될 시점에 죽지도 않고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암세포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활성산소나 유해산소는요, 바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격받은 고장난 DNA를 고쳐주는 것이 바로 아연과 엽산의 기능이다. 엽산은 기형아 출산 방지도 하는 거지만 엽산이 뭐예요? 비타민 B9이죠. 폴릭 액시드라고 하죠. 그죠? 자, 이렇게
드셔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아연의 메틸화 반응입니다. 메틸화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 몸의 흉선의 기능과 함께 더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틸화가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그다음에 뭐 우리 세포 속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화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화를 시켜줄 수 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B6라고 하는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풀영양을 계속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은요. 이렇게 영양소들이 합쳐지면 그 기능이 훨씬 더 배가 되고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버퓨어의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양의 포트폴리오가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는 원료도 좋은 원료지만 풀 영양을 다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우리 회사의 림퓨어라는 쉐이크 하나를 비교해 보더라도 여러분 그 표기를 딱 보시면은요, 여기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의 이렇게 표기를 보면은요, 이게 정말 가슴 뛰는 일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이 사실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풀 영양을 가지고 왜 우리 리즈백이나 프로그램들이 효과를 발휘하냐면요. 림퓨어라는 제품이 가장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를 대체해도 충분할 만한 영양소들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하루 2번 정도 이 쉐이크 식사를 하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 몸에 알맞게 모든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장 베이직한 제품이 바로 림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알고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요. 우리 몸은 암세포와 공존한다는 거 아시죠? 하루에도요. 수백억 개, 수억 개의 암세포들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암 발생을 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면역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암은요.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치는 것이죠. 신체 기능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연과 엽산은요. 우리 몸을요. 계속 수리 재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연과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세포 자살, 아까 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세포 자살 기전을 넘기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연과 엽산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제품으로는 아사히 같은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세포 자살 기전을 넘기고 돌아다니는 이 세포를 암세포라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 몸은 어떤 항체 반응을 하냐면요. 골수에서 백혈구가 나와서 이 암세포를 죽여버리죠. 자, 그러면 골수에서 백혈구가 잘 나오게끔 하는 제품은 뭘까요? 우리 칼슘입니다. 액상칼슘. 근데 우리 칼슘을 좀 더 효과를 버라이어티하게 먹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우리 칼슘에다가 구연산을 섞으면 됩니다. 구연산이 뭐냐고요? 우리가 레몬이나 그다음에 라임, 그다음에 깔라만시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신맛이 나게끔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을 바로 우리가 구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칼슘 드실 때 마트에 가면 동그란 병에 레몬병 있어요. 그 레몬즙을 사서 생레몬을 넣으면 더 좋고요. 즙을 짜서 그 레몬즙을 툭툭툭툭툭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서 칼슘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은 칼슘의 기능을 배가시키고요. 우리 몸에 굳어 있고 석회화되어 있는 찌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씻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연산입니다. 그래서 구연산 칼슘을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칼슘, 코랄 칼슘 하고요. 그 다음에 레몬즙이나 라임이나 깔라만시의 새콤한 맛이 나는 즙을 섞어서 드셨을 때 우리 칼슘의 기능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고 우리 몸의 찌꺼기를 그리고 우리 몸의 혈관 같은 데서 이제 석회화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구연산 칼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포가 자살 기전을 넘기고 돌아다니면은요.
골수에서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1대1로 얘들을 죽여버려요. 자, 그런데 암세포가 많잖아. 근데 골수에서 백혈구가 이 숫자를 못 따라갈 때는요. 어떤 세포들이 있냐.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가 있어요. 대식세포. 대식세포가 꿀꺽 이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요. 진짜 먹이를 먹는 것처럼 이 대식세포가 꿀꺽 잡아먹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은요. 우리 몸에서 10년 혹은 20년 혹은 그 이상 잠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력이 암이 있는 분들은 특히 우리가 잘 챙겨야 될 영양소가 뭐냐면은요. 아연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뮨 비타 플러스를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몸에는요. 특별한 항원에 대해서 작용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죠. 그걸 아까 우리가 백혈구라고도 했고 이걸 림프구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림프구는 골수에서 나오게 되는데 골수에서 림프구나 백혈구가 잘 나오게끔 하는 물질이 뭐라고요? 아까 칼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 영양을 갖추어서 먹는다는 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림프구는요. 심장 위에 호두만한 크기의 우리 신체 기관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흉선이라고 합니다. 흉선. 흉선으로 가죠. 이 흉선이 뭐 하는 데냐면요. 림프구라는 애를 불러다가 멋진 군인으로 만들고 경찰로 만드는 훈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흉선으로 가면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가 훈련을 받게 되면 뭐를 만들어내냐면요. 헬프 T세포가 됩니다. 헬프 T세포는 훈련을 받은 림프구가 온몸을 다니면서 요놈이 암세포예요. 요놈이 암세포예요 하고 이렇게 꼰지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킬러 T세포가 나갑니다. 킬러 T세포가 나가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때요? 훈련, 림프구가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흉선이 건강해야 되고 이 흉선이 건강하려면은 아연이란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 킬러 T 세포가 이제 방어를 하지만 B 세포라는 항체가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흉선에서 한 번에 10만 개씩 생성이 됩니다. 10만 개씩 생성이 돼서 요놈들이 쫙 산탄총처럼 퍼져서 암세포나 이런 항원들을 1대1로 딱딱딱 붙어서 있잖아요. 퇴치를 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 B세포가 항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합니다. 아토피, 알레르기, 또 뭐가 있죠? 뭐 류마티즘, 이런 것들이 다 자가면역질환들이죠.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요. B세포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절해 주는 게 뭐냐면 ST세포예요. ST세포. 이러한 헬프 T세포, 킬러 T세포, B세포, 그 다음에 ST세포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흉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이다. 근데 나이가 들면 흉선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심각한 중증 질환에 노출이 되는 이유가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면역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 반드시 아연 섭취를 하셔야 한다. 흉선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 이뮨 비타 플러스에는 하루 권장량이 200%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블 정도는 드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은요, 우리 신체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 미각에 관여를 합니다. 이 미각을 잃어버리면은요, 아연이 부족하면 자꾸 단맛만 땡기거든요. 다른 미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설탕의 노예가 되죠. 모든 질병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혀에는요, 맛을 느끼는 게 미뢰라는 게 있어. 오돌토돌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요, 오돌토돌 오돌토돌해서 약 3,000개 정도의 미뢰가 있습니다. 모든 맛은 쓴맛, 짠맛, 단맛, 신맛 이게 다 어때요? 미뢰가 느끼는 거고요. 오로지 하나 매운맛만 뭐가 느낀다? 통증세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각 기능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뢰에는 또 어떤 기능들이 중요하냐면요. 미뢰에서 침샘에서 뭐가 나옵니까? 침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가 되거든요. 이 침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있잖아요. 빨리 단맛을 느끼면서 얘들을 분해해서 췌장인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침아밀라제 효소가 잘 분비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그죠? 아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 이런 것에 대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이뮨 비타 플러스와 황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연이 해주는 역할은요. 정액을 만들기도 합니다. 남자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춘기에 아연이 부족하면 2차 성징이 늦어집니다. 자, 그리고 성인이 되면요. 불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이라는 것은 되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연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어떤 호흡을 할까요? 산소 호흡을 하죠.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명이 길어도 한 120년 정도를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질소 호흡을 한다면 우리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500세 정도 아마 되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질소산화물이 생기고요. 우리 몸에 오염물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막 대사작용을 하면서 찌꺼기가 나오기도 하고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프리레디컬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늙어가게 노화되게 만들고 산화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더라도 결국은 생명이 유한한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영양을 먹어야 될 이유가 수면 연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속으로 산소가 운반이 되면은요. DNA, RNA, 미토콘드리아가 막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난 부산물과 함께 얘들이 또 뭐가 되는 거죠? 활성산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거나 그다음에 대사작용을 하거나 과한 운동을 하거나 또 중요한 건 현대인들은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프리레디컬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놈은요. 전자가 하나 탁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전 요소이기 때문에 몸속의 전자를요. 10,000분의 1초 단위로 막 끌어당겨 버립니다. 막 뺏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시속 200km를 달리는 고속도로처럼 막 이래저래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온몸을 다니면서 고장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DNA,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들이 50만 번의 이런 충돌을 받고요. 결국은 고장이 나고 만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SOD 효소가 나오거든요. SOD가 뭐냐면 슈퍼옥시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자, 그리고 카타라제라고 하는 이 효소들이 나와야 이 활성산소를 잡아서 우리 몸에 빼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SOD라는 효소, 슈퍼옥시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뭐라고요? 아연입니다. 그리고 카타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뭐라고요? 망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놓고 또 이야기할 게 있죠. 우리 림피오라는 식사가 왜 대단한지를 보셔야 돼요. 이 모든 미네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존재하는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쉐이크 한번 보세요. 쉐이크의 영양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처럼 풀 영양을 함유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그래서 이 리버표의 이 프로그래밍이 일반적인 제품과는 많이 차별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백질의 그람 수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뭐 아연, 구리, 철, 뭐 망간, 몰리브덴 이런 모든 영양소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하루 2번 정도 쉐이크로 식사를 하셨을 때 굉장히 우리가 에너지 면에서 우리 또 신체 기능 면에서 대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연, 셀렌, 망간, 엽산의 역할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들이거든요. 그죠? 우리 몸의 고장난 세포를 수리 재생하고 하는 기능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들이 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우리 그 림프 속에 다 들어있죠. 자, 그리고 또 아연은요, 애들 키 크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감기 예방 등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복용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구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연이란 미네랄은 어, 우리 권장량의 하루 권장량의 한 8배 이내, 그죠? 요렇게 드시는 것을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리가 빠져나가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빈혈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연이란 미네랄은 우리가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이뮨비타 플러스를 해서 막 이렇게 조금 메가요법으로 드셔도 그 정도 용량으로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셔도 되고요. 너무 과한 용량, 이런 것들이 무리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또 이제 알아봐야 될 미네랄이요, 망간이라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망간. 우리가 아까 카타라제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미네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망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카타라제를 활성화시켜주는 보조 효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망간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뼈와 관절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조 효소예요. 우리 어른들의 뼈는요, 어떤 사람들은 210개다, 207개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뭐 해부를 해서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2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뼈들은요,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약 300여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와 뼈 사이에 성장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뼈의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이 아연, 망간이라는 이런 영양을 잘 채워주시면 숨어 있는 키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간이 우리 이제 성장기 동안 부족하게 되면요, 성장판의 발육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세포 분화 속도가 느려지죠. 자, 그랬을 때 아연과 함께 망간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요, 키를 좀 크게 하고 싶으면 림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연, 망간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뮨, 셀렌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세포의 수리 재생하는 셀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칼슘, 이렇게만 드시더라도 숨어 있는 키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망간이라는 것은요, 주로 건전지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망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건전지를 빨아먹는다고 우리 몸에 망간이 보충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되냐, 어떤 망간을 먹어야 되냐면요, 식물 내재 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죠. 식물 내에서 화합을 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천연 식물에 녹아 있는 것을 섭취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품의 대부분은 뭐예요? 파이토케미컬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망간 같은 거를 먹기에 좋은 그 음식 식자재가 아보카도, 미역, 생강, 해질넛, 그다음에 보리, 현미, 호두, 귀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식습관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망간이 중요한 역할을 중에 하나가요, 인슐린. 우리가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가 됩니까? 췌장에서 분비가 되어서, 그죠? 우리 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운반하는 거죠. 자, 인슐린을 만드는 효소의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망간이다. 그래서 망간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당뇨병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망간은 지방대사, 지방을 태우는데 관여를 한다. 지방을 태우는 미네랄들은 많죠. 마그네슘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살을 빼고 싶으신 분이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방대사죠. 그래서 망간, 비타민 B2, 마그네슘, 또 이것도 또 어디 다 들어있어요? 네, 림퓨어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림퓨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간다는 거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망간이라는 미네랄은요, 애정의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자, 토끼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망간이 없는 풀을 먹이면 토끼들이 새끼를 잘 안 돌보더라. 그래서 망간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가 풀을 먹이니까 어때요?
토끼가 새끼를 돌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망간은 애정의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집에 그 바깥 양반분들이 가정을 잘 안 돌볼 때는 토끼가 먹는 그런 사료를 좀 먹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망간은 갑상선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미네랄 중에 하나가요. 구리가 있죠. 구리. 구리 한번 볼게요. 자, 이 구리는요. 구리, 철, 망간이 항상 같이 있어야 작용이 좋습니다. 특히 구리와 철은요. 붙어 다녀야 돼요. 자, 철분이 떨어져 나오면은요. 산화가 일어나고 바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와 철은 항상 붙어 다녀야 된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자, 왜 이런 부분이 구리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혈액을 구성하는 물질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죠.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운반하는 겁니다. 우리 온몸 모세혈관으로 뇌도 뇌 속으로도 어떻게 산소를 운반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의 주 원료는요, 철분입니다. 근데 구리가 없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구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생성이죠. 철분은 있는데 구리가 부족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헤모글로빈 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반드시 뭐가 옵니까? 빈혈이 옵니다. 빈혈. 그래서 구리는 헤모글로빈 합성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구리가 부족하면요. 안면이 창백해지기도 하고요. 나이는 젊은데 머리가 하얗게 새신 분들 있죠. 백발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몸에 구리라고 하는 영양소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인을 한번 볼게요. 우리 피부를 보면은요. 각질층이 있고요. 그 밑에 뭐 기저층이 있죠. 그 중간층에 여기에 무슨 세포가 많이 존재하냐면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세포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 멜라노사이트 세포에서는요.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햇볕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 티로신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효소화돼야 되잖아. 그래서 티로신하고 효소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의 역할이다고요? 구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구리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멜라닌 색소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갈색 색소와 흑색 색소의 불규칙한 형태로 침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기미가 생기기도 하죠. 불규칙한 침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멜라노사이트 안에 있는 멜라노좀의 크기가 크고 개수가 많을수록 짙은 피부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흑인들은 어때요? 멜라노좀의 크기가 크고 개수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짙은 피부색의 차이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멜라닌 색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건강한 피부색, 그리고 건강한 머리카락 색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구리 보충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철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냉동 소고기를 냉장고에 얼려놨다가 실온에 이렇게 쫙 녹여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빨간 물이 뚝뚝뚝 떨어지죠. 그게 피일까요? 피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근육세포에 들어있는 미오글라빈입니다. 미오글라빈, 색소죠. 색소. 피는 이미 우리가 도축할 때 다 제거가 되는 거고요. 미오글라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 색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또 철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 뭐 철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철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독성 미네랄들이 있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요, AL이죠, 원소 기호가.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이나 그다음에 위가 안 좋아서 제산제를 많이 먹거나 그다음에 뭐 찌그러진 양푼에 뭐 식사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는 알루미늄들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이라는 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헤모글로빈 속에 철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자기가 뜩 주인 마님처럼 먼저 자리를 잡고 철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헤모글로빈이 우리 모세혈관을 따라 뇌로까지 전달이 됐을 때 철분이 뇌로 전달되지 않고 이렇게 독성 미네랄인 알루미늄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나오지를 않는다든지 기타 등등 우리 몸의 뇌 손상, 뇌 세포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산제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주 유해 물질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섭취 안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먹거리 신경을 써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산성비가 옵니다. 황산비가 오죠. 산성비라는 것은 우리가 폐하 밸런스 약 5.6 정도 되는 비거든요. 자, 이 산성비가 내리면 이 산성비를 황산비를 제일 좋아하는 독성 미네랄이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스물스물 땅 속에서 있잖아요. 기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먹는 뭐 야채, 배추, 무, 깻잎, 이런 시금치 이런 데 있잖아요. 스물스물 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채는 요즘 어때요? 황산비, 산성비가 오기 때문에 잘 씻어줘야 된다는 거죠. 대충 씻고 먹었을 때는요, 우리도 모르게 이 알루미늄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산성비는요, 아황산이라든지 아니면 석유가 타서 일으키는 물질인 아질산들이 증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화 되면서 내리는 게 비죠. 그래서 산성비, 황산비가 오는 거죠. 이런 비를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은 청정 지역은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런 비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는 알루미늄 섭취 안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게 우리 체내 속으로 이 독성 미네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산성비를 맞게 되면 어때요? 머리가 빠지고 땅 위로 내리면 식물이 죽고 땅이 황폐해지고 오히려 물고기도 죽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뇌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뭐 이런 원인이 된다고도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이 철분을 섭취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위조 여권을 소지한 밀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치매의 원인이 신경계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세혈관까지 우리 영양이 쭉 공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영양소를 먹어야 되고 독성 중금속 같은 미네랄을 우리 드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디톡스죠. 독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리퀴드 클렌저, 패스팅 퓨어, 퓨어 리버 가까이 하시고요. 이렇게 건강할 때부터 우리 몸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는 치매 환자나 아토피 환자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 어때요? 한 집 건너 한 집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어때요?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이러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치매 같은 게 우리가 노출이 되면 어때요? 삶의 질이 되게 떨어집니다. 자아박탈이 오는 거죠. 이 자아박탈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영양소 부족과 독성 미네랄이 우리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활성산소, 그죠? 이런 것들 이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클렌즈 밸런스 빌드 분야에 있어서 클렌즈 부분이 필요한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양은 냄비, 만약에 집에 양은 냄비가 있다면 뭐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 굉장히 뭐 분위기가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분위기는 살지 모르겠지만 내 몸은 갑니다. 그래서 양은 냄비 이런 것을 전부 다 버리세요. 집에. 그죠? 카드뮴, 납, 그리고 지나친 음주. 이제 너무 이제 술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지나치게 드시는 것도 결국은 좋지 않은 악영향이다. 그래서 이 유해금속을 해독하는 데 중요한 것이 마그네슘, 아연, 망간, 구리들의 역할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미네랄의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중금속을 배출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풀 영양을 먹어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서도 또 분명한 이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을 반드시 풀로 드신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 사람과 가임기 생리하는 여성은 철분 섭취가 굉장히 좋죠. 중요하죠. 자, 그런데 폐경 여성들이나 흡연 남성분들은 철분 섭취가 오히려 과하면은요, 우리 몸에 되게 좋지 않습니다. 노화 촉진이 일어나고요, 심장병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제품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그 정도의 양은요, 뭐 괜찮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철분 해가지고 뭐 담배도 많이 피우시는 분이 철분 드시고 폐경 여성이 철분을 너무 많이 드셨을 때는 오히려 심장병이나 노화 촉진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철분은 산소와 늘 같이 다니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한다 그랬죠. 헤모글로빈의 구성 물질이 철분이라 그랬죠. 유해산소가 되면서 몸 공격을 촉진하고 노화를 촉진한다. 흡연 남성은요, 철분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자, 이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오드 한번 살펴볼게요. 요오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우리가 부갑상선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이 티록신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요오드가 성인 하루 20mg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오드의 3분의 2가 티록신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갑상선은요, 에너지 대사를 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오드가 너무 많이 이게 잘못 타이핑이 됐네요. 요오드가 너무 과하면은 이렇게 아담스 애플이 툭 튀어나오면서 눈도 좀 튀어나오고 황진증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 티록신은 에너지 대사, 신진 대사에 작용을 하는 거고 심장 박동을 높이고 혈행을 또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요오드는요, 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신진대사를 굉장히 잘 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오드는 미역에도 많죠. 그래서 우리 산모들이 아기를 분만하고 뭐 먹습니까? 미역국 먹죠. 미역을 열심히 먹어서 엄마들의 모유로 아기들에게 요오드가 공급이 되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시키라고 미역국을 먹이는데, 미역국은 지 먹고 분유 먹이더라. 그죠? 그런 사람도 많죠. 그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진대사에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진증은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죠. 살이 쏙 빠지고 목젖이 튀어나오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요. 저하증은 몸이 팅팅 붓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이 필요하겠죠. 이 호르몬 조절, 이 요오드라는 호르몬,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조절을 해주는 또 기능을 하는 미네랄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슘과 함께 드시면 되게 좋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미네랄이죠. 셀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셀렌. 셀레늄이라고도 부르죠. 원소기호 S입니다. 토양에 있는 미네랄이 일종인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해산 지역의 사람들이 심장 질환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역학조사를 해보니 토양에 셀레늄 함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낮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토양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토양은 셀레늄이 풍부할까요? 아주 낮을까요?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셀렌은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 D와 더불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셀렌입니다. 우리 이뮨 비타 플러스에 많이 들었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셀렌은요.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세포 손상을 막아내고요. 세포를 수리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SOD 아연, 카타라제 망간, 세포를 고치는 거 엽산 셀레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셀레늄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 비타민 하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야기 하잖아요. 비타민 E, 토코페롤과 비교해서 무려 2940배 노화 방지 효과를 가진 게 바로 이 셀렌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함께
섭취를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일어나는 미네랄이 바로 셀레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닉네임이 비타민 G라고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그다음에 우리 MSM이죠.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데 이 재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셀렌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는 NAC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아세틸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게 한국에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식약처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직구를 통해서 막 비싸게 사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회사는 그럼 낙 성분이 어디에 있냐면 NAC 성분이 우리 그 퓨어 엑셀 미국의 퓨어 엑셀의 글루타치온 낙 성분들이 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셀렌. 그래서 우리 림피오 보세요. 아미노산, 글루탐산, 그다음에 이뮨 드셔 셀렌, 그다음에 MSM 드시면 어때요?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리버퓨어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늘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정제된 영양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그 필요한 원료를 넣어서 우리 몸이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몸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자꾸 건드려 주지 않으면 우리 몸의 기능은 퇴화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비욘세가 백옥 주사를 맞죠. 그게 글루타치온 비타민 G 주사입니다. 자, 이 항산화 효과, 자, 이런 것 때문에도 유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부 건강과 미용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셀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셀렌 섭취를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염증성 질환, 여드름, 습진, 건선, 마른 버짐 이런 것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피부 염증을 막는 과산화 효소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글루타치온을 재생하는 역할도 하는 거고요. 항암 효과도 합니다. 자,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에 사는 사람들이 암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왜 그런지를 보니까 토양에 셀렌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풍부하더라는 역학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전립선, 결장, 폐암 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셀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요.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병용 섭취를 하면 굉장히 좋다 그랬죠. 특히 비타민 E와 병용 섭취를 했을 때 심장 지방 예방에 굉장히 치유를 한다는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면역 증강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HIV가 뭐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죠. 이것을 성장을 억제시킵니다. HIV 보균자가 이제 어때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셀렌의 역할입니다. 천식에도 좋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 천식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면 권하세요. 만성적인 천식 환자의 셀레늄 수치는 아주 낮거든요. 천식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노화 방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활성산소 제거 역할, 항산화제, 활성산소 제거, 그다음 인지력 감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셀레늄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섭취하는 방식이 바로 리버퓨어의 방식이죠.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스트레스, 감염, 방사선, 각종 질병 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뮨 비타 플러스를 많이 드시라고 하냐면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 세포 손상 방지하고 회복 기능까지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고요. 심혈관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죠. 콜레스테롤,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의 수치를 안정화시킨다. LDL이라는 건 저밀도 지질 단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 권장량은 55 마이크로그램에서 약 최대치가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우리 이뮨에는요 11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었거든요. 한번 섭취 때. 그래서 우리가 400이 넘지 않으려면은 한 권장량의 한 3배 정도까지는 무방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심각하게 초과하게 되면은요 부작용이 큽니다.
우리가 셀레늄이 많이 드는 음식을 한번 볼게요. 브라질 너트 이거 많이 드시지 말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레늄이 400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이 좋지 않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브라질 너트도 산패가 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를 이렇게 드시기를 권장을 하죠. 표고버섯, 강낭콩, 어디죠? 치아시드, 밀라죠, 밀라, 현미, 씨앗류, 뭐 이런 곳에 아마시, 참깨, 해바라기 이런 곳에 많이 들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황다랭이, 넙치, 정어리, 소고기, 칠면조, 소간, 닭고기, 달걀 이런 곳에 셀레늄이 들었죠. 권장량을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넘기게 되면 구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요. 메스껍고 구토, 설사, 탈모,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기를 권장. 마그네슘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면 간, 심장 기능 이상에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스태미나에 좋은 미네랄이 바로 셀렌입니다. 그리고 아연, 그리고 지금은 우리 회사가 단종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옥타코사놀이라고 물질이 들어있는 아답트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우리 철새가 멀리 이동을 하잖아요. 날개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을 우리가 옥타코사놀 지구력 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셀렌, 아연, 그다음에 옥타코사놀, 그래서 이뮨, 그죠? 이뮨이죠. 그다음에 뭐 아답트나 그다음에 아사히, 에너지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남성 기능에 대단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패키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뮨비타 플러스. 그다음에 칼륨, 포타슘이라고도 하죠. 필수 무기질입니다. 마그네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눈뜰림 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영양소라고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칼륨은요. 나트륨 배출의 1등 공신인 칼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심장 수축 이완 할 때 칼슘,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칼슘이 수축을 하고 그다음에 칼슘이 수축하기 이전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바로 이 나트륨의 역할이거든요. 그다음 본격적인 역할은 칼슘이고요. 그다음에 이완할 때는 시동을 거는 것이 칼륨의 역할이고 본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그네슘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나트륨은요, 우리 몸에 농도 이상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혈압도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칼륨이 나트륨 배출에는 굉장히 1등 공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몸에 조절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야 뭐예요? 정상 혈압을 유지하거든요. 이게 균형이 깨지면요, 혈압이 정상 혈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혈관 기능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한국인은요, 칼륨 섭취량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논이 같은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칼륨이 부족하면 첫 번째 고혈압 찾아올 수 있죠. 칼륨이 혈관을 이완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축은 했는데 이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때 고혈압이 올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만성 피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피로가 떠나지 않지 했을 때는 칼륨에 대한 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이를 조금 보강해서 드신다든지 쉐이크를 한 번 더 드신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피로 회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낮으면 다른 신체 기능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연동이 늦어지죠. 그래서 변비가 올 수도 있고요. 위장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장도 그렇지만 위장도 적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위장이 부을 수도 있고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논이 한 잔을 쫙 드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 이유도 알 수 없이요. 심장이 발딱발딱 뛰거나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는 경우 칼륨 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극도의 저칼륨 혈증이 생기면 심정의 부정맥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다. 평활근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통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초저열량 식사를 하는 사람들,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근육 경련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 섭취를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기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경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칼륨이라고 하는 전해질이거든요. 그래서 방이 빙빙 도는 느낌 같은 게 현기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기증으로 인해서 메스껍거나 구토감, 평형 감각 등이 이제 상실이 오고 이상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칼륨의 부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바늘이 찌르는 듯한 따끔거림을 느끼거나 혹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증상, 무감각, 이런 것도 칼륨의 부족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칼슘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비금속 미네랄이 바로 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체내에 있는 인의 80% 이상은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함께 인산칼슘 혹은 인산마그네슘으로 뼈와 치아의 성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 파는 이런 칼슘 제제 보시면 뒤에 성분표를 보면 그냥 칼슘 이렇게 안 적혀 있죠. 인산칼슘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0%는 몸 전체에 분포해서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뼈와 치아의 주 성분일 뿐만 아니라 인지방질로 세포막이나 세포를 구성하는 핵,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소포체 등의 생체막의 주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생물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체내의 산알칼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너무 과다한 인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몸에는 부작용이 크죠. 오히려 악성 칼슘을 도로 추출해서 빼내서 쓰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주로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어서 칼슘과 결합이 되거든요. 뼈와 치아의 주 성분이기도 하지만 칼슘과 마찬가지로 혈액 중 농도가 항상 일정하도록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칼슘을 빼와서 우리가 악성 칼슘 만들면 골다공증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생활을 제대로 유지한다면 인이 부족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인이 문제가 될 것은 너무 과한 인이 문제죠.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을 조금 절제해야 될 이유들이 많습니다. 자, 가공식품이죠. 식품 첨가물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소디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데 식품에 보면요. 나트륨이라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SODIUM, 소디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11번이고 원소기호가 NA죠. 하루 권장량이 2000mg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트륨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왜? 음식 문화의 특징상 찌개, 뭐 장아찌 이런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오히려 과한 나트륨이 섭취 안 되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칼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한 나트륨을 빼내고 우리가 혈중의 농도를 맞춘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트륨은요, 미네랄을 동반한 나트륨은 굉장히 우리 생명 유지에 꼭 먹어야 되는 성분입니다. 이 나트륨과 미네랄들이 이렇게 합쳐지죠. 복합 미네랄하고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엄청난 순기능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은요, 물과 아주 친밀하죠. 당연하죠, 그죠? 나트륨이 들어오면 물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이 땡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혈액의 양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혈압에도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음식은 영양, 균형, 밸런스, 그죠? 풀 영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이제 콩팥, 신장이 좋지 않다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이제 혈압이 쉽게 올라가게 돼 있죠. 어, 신장 기능 중에 하나가 나트륨을 걸러내고 혈압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혈압이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그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분들은요, 우리가 나트륨, 칼륨 섭취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장애들이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싱겁게 먹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음식 간을 하면 자꾸 짜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미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습관이나 환경들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가니까 이런 고혈압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제염보다는요.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는 천일염, 간수를 뺀 천일염의 섭취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는 습관을 많이 길러야 되겠죠. 우리가 세계보건기구가 7대 영양소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대단한 우리 몸에는 어때요? 항상성, 그다음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염도는요 0.9%예요. 근데 0.9%인데 소변 검사를 해보면 이 염도가 1.2에서 1.7이 나와야 우리 몸의 염도가 0.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변 염도 검사를 해봤는데 1.5 정도 나왔으면 얼굴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면 염도 0.9%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에는 이러한 전해질이 칼슘,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마그네슘 이런 것을 다 전해질이라 그런다 그랬죠.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작용을 한다. 이런 전해질들이 36.5도의 체온 유지, 한여름에도 몸이 시리는 분들 있잖아요. 체온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해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칼슘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서플라이 이런 것도 챙겨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해질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기능도 합니다. 자, 이런 참고로 우리가 이 0.9%의 염도가 우리 몸에 해줄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그런데 환자들의 염도가요 0.4에서 0.8입니다. 근데 암 환자들은 어떨까요? 0.2%의 염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몸의 염도 조절도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롬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혈당 조절 기능,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크롬. 이렇게만 당대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크롬이 부족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에너지 같은 게 많이 들었죠?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당뇨병과 고지혈증, 왜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고 정상 혈압으로 유지, 그다음에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CR 크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어때요? 혈당, 피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죠.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곡물 있죠. 홀그레인이라고 통곡류, 귀리라든지 이런 거 있죠. 버섯류, 그다음에 브로콜리 이런 곳에 크롬이 또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식습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이 권장량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넘기게 되면 셀렌,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복통, 구토, 설사, 간장의 중추신경 장애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우리가 먹는 식습관으로는요,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미네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크롬, 완두콩, 아몬드, 땅콩, 파래기, 미역, 바지락, 돼지고기, 달걀, 노른자. 웬만해서는 부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우리가 제품 이야기를 할 때는요, 미네랄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함께 나눌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오면 우리가 아미노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필수 지방산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님 수고하셨습니다.